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월요일날 많이 올랐다가 좀 그런 좋은 기분이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금요일, 녹화 지금 금요일 날인데 오늘까지도 조정세가 이어졌고 그래서 월요일날 너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는 여기서 물론 일정 부분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또 투자심이 안 좋아 버리고요. 2차 전지주는 또 월요일 잠깐 반짝 급등했다가 도로 좀 내려버렸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은 더 올랐었고 엄청 올랐죠, 월요일날.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부진해지더니 사일 동안이나 나흘 연속이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등락이 좀 덜한 편이었고 코스닥은 등락이 훨씬 더 심했어요. 코스닥은 월요일날 이 급등했던 것을 거의 다 뱉어낸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코스닥에서 절대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누구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두 종목, 그러니까 2차 전지 흐름이 많이 좀 작용을 해요. 상한가까지 쳤었고 월요일날 상한가였잖아요. 주가 흐름 보실 텐데, 자, 에코프로 BM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모습이 너무 흡사하죠. 무슨 진짜 같은 종목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에코프로 BM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그쵸? 그만큼 지금 영향력을 높인 겁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많아져서 그런 상태죠. 지금 이제 에코프로 VM, 에코프로는 보고서도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동향이고,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쪽 관련돼서는 좀 포스코 쪽에 비해서 밀리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자회사 청약이라든지 상장을 위한 준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재료 노출로 오히려 좀 악재 역할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4위인 포스코 DX 보실 텐데 포스코 DX는 종종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급등한 이후에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좀 차별성은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분명히 뭔가 물갈이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도 종목별로 따져봤을 때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 전기차 부품 생산 수주 계약 관련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도 뭐 별개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은 뭔가 매집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제 쭉 봤을 때 모멘텀이 최근에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2차 전지 쪽은 약하죠. 그쵸? 오늘 한미반도체는 7%나 올랐고 그러니까는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시가총액이 낮아져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보니까는 잘 나간단 말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뭐 고점 부근에 올라왔고 ISC 잘 나가고 HPSP 이런 종목들도 뭐 고점 다시 노리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연중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 대장은 뭐 한미반도체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도 올랐고 하이닉스도 올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지수가 0.72% 하락했다는 것은 진짜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또 한번 느껴야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 쪽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요.
2차 전지 쪽이 분명히 많이 떨어졌고,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거의 뭐 급락 수준이었어요. 자, 뭐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고요.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오르는 점은 좋은데 상승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정말 상승 종목이 적었거든요. 일단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600개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도, 반도체가 올라도 지수는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도 얻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물론 2차전지가 시가총액이 지금 특히 코스닥에서 비중을 많이 높여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힘만으로는 지수가 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로 되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반도체 시가총액이 낮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준점이 되어서부턴가 본다면은 반도체 쪽이 주도를 해주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추세적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냥 뭐 반도체도 같이 떨어졌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별 말할 거 없이 부진했다면 별 할 말이 없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분명히 하이닉스는 지금 강세 기조죠. 이거는 강세 기조예요. 그리고 근거가 있는 강세 기조예요. 반도체 종목들 뭐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왜 이런 강세 기조를 보이냐, 뭐 많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수급, 첫 번째 펀더멘탈, 두 번째가 수급인가? 이거는 뭐가 더 우선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뭐 돌아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중간 실적치까지도 못 오고 있으니까 밑에서 이제 적자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턴 어라운드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그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 수급이 갈 데가 어디로 가겠어요. 2차 전지 수급, 2차 전지는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의 지수 자체가 반등해야지 된다면 2차 전지는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 만들어 가겠느냐,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올려 붙였을 때 만약에 뭐 지난 고점 한번 넘을 것 같은데, 이 고점을 넘어간다고 치자고요. 이 고점을 넘어서 간다고 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게 반전을 해서 가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에서 에코프로비엠 반토막 날 거다, 이런 뭐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반토막 나더라도 주가가 싸다, 무리하다, 그렇게 얘기 못해요. 원체 성장성을 많이 반영을 했으니까. 거기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장 둔화 관련돼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3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토막을 얘기를 해도 이게 뭐 무리하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그냥 무너질까요?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2차 전지도 당연히 뭐 초반에는 주도적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 고점에 대해서 바람을 많이 넣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워요. 또 시장의 파동이 안 좋아질 때는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코스닥 변동성은 그래서 계속해서 좀 높게 갈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노리는 것들은, 꾼들은 2차 전지 올라오면은 조금씩 차익 실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그냥 기존의 반도체만 같으면은 별 핑계가 없어서 막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 다음에 성장성. 어떤 성장성? 예를 들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팹리스라든지 반도체 설계나 팹리스 뭐 비슷비슷한데 IP라든지 이런 쪽의 성장성. 실제로 해외에서는 팹리스나 저런 뭐 IP 쪽이나 이쪽이 시가총액을 높게 받고 있어요. 수익도 잘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사실상 성장성을 붙일 수 있거든요. 과거는 그냥 굴뚝이었죠 뭐. 뭐 한국 반도체 유전이란 얘기도 나오잖아요. 유전과 같다. 유전처럼 이제 뭐 땅 파서 시추하는 식으로 해서 파면 나온다. 근데 그렇다 보면은 거기다 성장성은 부여할 게 없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그쵸? 왜냐하면은 뭐 우리 한미 반도체가 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력이 붙어 있는 것도 같고 근데 그 세력이 한미 반도체에 붙어 있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지분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 기울기가 그럼 기울어지겠죠. 코스피에서 보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엇비슷해졌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제 제가 볼 때 한 달 안에 역전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을 누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달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높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순위가 뒤바뀜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밖에 이제 또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코스피 시장에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오겠죠. 네. 한미 반도체도 그럴 거고 올라올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뭐 코스닥 종목 코스닥에서도 이 변화가 사실 코스닥 시장보단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더 활발할 거예요. 시가총액 변화가 크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많이 빠지면서 HPSP나 요런 쪽에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좀 따라가는 성장성들이 붙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 갈 길이 멀거든요. 지금 1%도 안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 0.4%예요. 매출이나 퍼포먼스를 냈을 때의 순이익이나 그런 경우보다 많이 낮죠. HPSP 좋고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시가총액 비중 1.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빠르게 역전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끌어오르겠죠.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높지 않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지수 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2차 전지 때문에 지수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역전되는 구간들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좀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2차 전지도 이번 주에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봐요. 단기적인 가능성들. 왜냐하면 다 일제히 상한가 치면서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다음 주에 반등을 하고 그런 반등과 더불어서 또
같이 올라가겠죠. 반도체 종목들도. 물론 2차 전지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만큼 반도체가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안 떨어졌으니까. 당장이야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연중 신고가 다시 도전하고 있고 그런 단계잖아요.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반도체가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지수를 띄워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너지기는 지금 어려워요. 시장이 무너질 거였으면 반도체도 같이 빠졌었어야죠. 오늘 뭐 포스코 DX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오르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상태여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시장은 뭐 코스피가 오늘 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듯 다음 주에 또 살아나지 않을까. 사실상은 금요일 시장에서도 반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파월의 인터뷰가 문제가 됐죠. 파월의 연설. 근데 저 되게 웃겨요. 파월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전하고 비교해보세요. 맨날 그 얘기 똑같이 해요. 인플레이션 2% 얘기 항상 똑같이 하고 언제든지 그 2%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괜히 찔리는 거야 투자자들이. 파월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은 괜히 찔려가지고 지레 겁먹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또 한 가지는 채권 시장의 투기도 존재를 합니다. 채권 시장의 투기가 이거를 역이용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쪽도 끝물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미국 상황이 딱 데드라인이에요. 여기서 금리 더 오르면 미국 경제는 끝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그냥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고용은 피크점을 갔단 말이죠. 더 이상 완전 고용에서 더 완전 고용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 엎치락뒤치락 정도인 상태였고, 그러면은 미국의 고용은 점진적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물가가 그렇게 올랐지만은 고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임금이 계속 높아졌고, 미국에서 임금이 높아진다는 건 바로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미국의 임금 상승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 자체가 경기를 부양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지나치게 금융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 지나친 금융 비용 때문에 주머니를 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주머니를 닫는 순간에 미국의 경제는 얼어붙게 돼요. 급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0.25포인트, 2베이스 포인트, 뭐 두 틱이나 뭐 한 틱이나 얼마 안 되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경제 상황에 채권 시장에서 실질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들한테 심리에 미치게 되는 것은, 소비 심리에 미치게 되는 것은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미국 금융당국자들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 되게 신중했던 거예요. 분명히 여름 시즌, 드라이빙 시즌에 유가도 많이 올랐었고 전쟁까지 또 터졌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번에 올렸을 때 까딱하다가 경제 상황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올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도 올릴 거였으면 진작 올렸다. 더 고용이 좋은 상태, 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올렸지. 올릴 거였으면 이미.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도 한 번 더 높게 나왔었고, 국제유가까지 오르면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안 올렸단 말이에요. 금리를. 그럼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물론 채권시장 투기도 포함을 해서 주식시장에서의 또 투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영향이 이번 주 시장이 좀 금융시장에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서서히 인지를 할 거고,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금리 올리겠어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장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펀더멘탈을 또 보겠죠. 그렇지만 그 다시 펀더멘탈을 보고서 시장의 대장을 잡아서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내년 1월 이전에는 내년 1월 말 이전에는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제가 보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그러면 그 반도체들 쪽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지 될 게 성장 가치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종목들이 좀 더 멀리 뛸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뭔가 자동차 전장하고 엮을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ISC가 좋은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한국 매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다변화되어 있는 매출처 아주 중요해요. 너무 삼성 하이닉스에만 매출량이 짙은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반도체 설계부터 팹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저런 자율주행하고 관련될 수 있는 영상과 관련된 반도체 이런 쪽들은 PER을 많이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가능성이 있죠. 2차 전지들 그렇게 뛰었던 것처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보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상황은 이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시장이 무너질 상황이었으면은 다시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릴 이유도 없었어요. 단순히 뭐 공매도 하나만 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환율 시장도 공매도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공매도 금지했다고. 그거하고 환율하고는 큰 문제점은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오히려 공매도 금지하는 바람에 외국인들 돈 빼들고 나가버렸으면 환율 많이 올랐을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유는 지금 원달러 환율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 한국 시각에서 보는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가 분명히 떨어졌다는 거고 낮아졌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환율이 치고 올라가 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고 뉴욕 증시가 그런 반응을 했는데도 오늘 환율이 그닥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떨어지는 거죠, 환율도.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치고 다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너무 이제 단기성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투기가 안 붙어서 단기성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이 조금 오르고 그냥 끝나요.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들 눈독 들이지 마시고 건강한 상승들 만들어가는 종목들 좀 보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백전백승이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